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학 교실에서 연구한 고선호, 조창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연구한 주제인 인공관절 수술 후 수혈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개발한 인공지능을 통해 수혈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시연하여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safetyka.net에 접속합니다. 수혈을 선택하고 환자의 6가지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환자가 인공관절 수술 후 수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예측해주고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여줍니다. 예컨대 이 환자분은 수혈을 받을 위험이 높다고 나왔는데 특히 수술 형태가 수혈 위험도를 많이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 수술 형태를 바꾸게 되면 해당 환자는 수혈을 받지 않는다고 예측합니다. 즉, 수술 전에 미리 수술 후 수혈의 위험도를 확인하고 사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실제로 수술 전 이러한 사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수혈 빈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연구 내용은 KSSTA에 출간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의 열람을 원하신다면 해당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빈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관절 수술 도중 출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위 해외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수혈 비율을 줄였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5%의 환자에서 수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인데요. 이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 후 수혈 비율은 18%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 후 수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수혈이 문제가 될까요? 수혈을 받게 되면 감염률과 병원 입원 기간을 늘리고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혈을 받지 않는 것이 환자 예후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선 연구들에서와 같이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수술 후 환자들이 수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혈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 EPO 제제를 쓰거나 자가수혈을 하거나 철분제, 트라넥사믹 애시드, 해모백 등을 쓰는 조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이런 조치가 모든 환자에게 필요할까요? 손익을 따져본다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수혈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들만 선별하여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자의 수술비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수술로 인한 부작용도 줄이고 수술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관절 수술 후 수혈의 고위험군이 존재하며 수술 전 정보와 기계학습만을 이용함으로써 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스터디 퀘스천은 먼저 예측에 중요한 수술 전 중요 변수를 찾고 이를 이용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이를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본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1686명의 환자를 후행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데모그래픽 변수와 랩 변수, 투약력 등 총 44개의 수술 전 변수들을 취합하였으며 수혈군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최저 헤모글로빈 수치가 7g/dL 이하로 떨어지는 군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모델을 다 만들고 난 뒤에는 타 병원에서 수술받은 400명의 환자를 랜덤하게 선정하고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환자의 기본적인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은 남녀 비율은 약 12대87로 여성이 더 많았고 평균 나이는 74.5세, 평균 체중은 62.2kg, 평균 신장은 154.2cm, 평균 BMI는 26.2로 비만한 환자가 많이 수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형 변수들로는 성별, 투약력, 기저질환 등이 포함되었으며
연속형 변수들로는 수술 당시 나이, 체중, 신장, BMI, 그 외에 수술 전 랩 결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수합한 자료들을 Inclusion, Exclusion Criteria에 따라 정제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을 이용하여 Feature Selection, 즉 Key Variable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처를 바탕으로 Gradient Boosting 모델을 이용한 기계학습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완성된 기계학습 모델은 아파치 웹서버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요구할 때 아파치 서버가 이를 넘겨받고 기계학습한 결과를 다시 사용자에게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웹 플랫폼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결과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4%인 108명이 수혈군으로 분류되었고 수술 전 12.7이었던 헤모글로빈 수치는 수술 후 8.6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일자에 따른 수술 형태별 헤모글로빈 및 수혈군 그래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44개의 인풋 베리어블에 대해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으로 키 베리어블을 선정한 결과 나이, 체중, 혈소판, 혈색소, 수술 형태, 트란엑사믹 애시드 사용 여부 이렇게 총 6개가 키 베리어블로 선정되었습니다. 각각의 중요 변수에 대해 수혈군과 비수혈군 간 차이가 유의한지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중요 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기계학습 메소드 중에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사용했을 때 AUC가 0.84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모델을 바탕으로 외부 기관의 데이터로 테스트를 했을 때에도 AUC가 0.88로 매우 높아 타 기관에도 해당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만들어진 기계학습 모델은 safetyka.net 웹페이지에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무료이며 인터넷이 된다면 휴대폰이든 태블릿이든 컴퓨터든 상관없이 접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이어서 사용하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수술 전 알 수 있는 6가지 정보만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인자가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 어떤 위험 인자들이 가장 위험한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환자 맞춤형 의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먼저 수술 방법이 다르거나 환자군이 달라지면 예측 성능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스레시홀드를 조정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모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를 사용하시려면 웹페이지 하단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모델은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며 추가적인 데이터 수합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실제로 해당 모델이 수혈을 줄일 수 있는지 그 임상적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인공관절 수술 전에 알 수 있는 6개의 중요 변수를 알아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수혈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고 만들어진 모델은 좋은 예측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웹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본 연구에서 만들어진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환자 맞춤형 위험 평가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